같이 식사하는 비용만 246억을 받는 분이죠. 워렌 버핏은 코인에 투자를 안 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워렌 버핏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발언해 왔고, 최근까지도 워렌 버핏이나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 같은 전통 금융에서 정상까지 올라온 사람들 대부분은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 폰지 사기다, 쓰레기를 왜 돈 주고 사느냐, 이렇게까지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그들의 말보다는 행동에 집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말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고요. 시작에 앞서 24시간 편리하게 수익 실현이 가능한 암호화폐 자동 매매봇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참조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와 굉장히 친화적인 브라질의 한 핀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누뱅크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실제 거래할 수 있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은행인데요. 워렌 버핏은 바로 이 회사에 투자합니다. 버핏 회장님은 2020년부터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지는 않으면서 이처럼 우회하는 형태로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에이그, 솔직하지 못하시긴. 일단 뱉어놓은 말들이 있으니 대놓고 투자는 못하겠죠. 회장님 체면인데. 그렇다고 돈이 될 게 뻔한 것을 투자의 귀재 버핏 회장님이 손 놓고 구경만 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바로 이 누뱅크가 리플의 회원사입니다. 이미 리플 레저를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고, 워렌 버핏은 이 회사에 2021년부터 5억 달러씩 두 차례에 걸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누뱅크는 매우 공격적으로 암호화폐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회사인데요. 미국이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USDC인데요. 현재 세계 1위 스테이블 USDT가 중국계 자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계로 전환하려는 것이고, 이 USDC를 발행하는 회사가 서클이란 회사예요. 누뱅크는 이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브라질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많이 쓰이는 국가라서 브라질 내 페이먼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이 USDC를 사용하는 것이죠. 브라질은 현재 국가적인 규모의 무역에서 자국 화폐를 쓰지 않습니다. 미국 달러를 쓰죠. 따라서 누뱅크의 USDC 결제 시스템 채택은 이미 엄청난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버핏 회장님, 투자의 규제 확실해요. 그리고 버핏 회장님과 손잡고 암호화폐를 쓰레기 취급한 유명 인사가 또 있죠. 세계 최대 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근데 이분은 참 재밌는 게 이미 오닉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자체 블록체인을 구축했던 이력도 있고, 지금은 리플과 협력하여 다양한 금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 뉴스가 연이어 화제입니다. BOA는 한국어로 따지면 한국은행 정도 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뒷배로 알려진 BOA도 사기업입니다. 그 BOA의 대주주가 바로 버핏 회장님네 버크셔 해서웨이예요. 그 때문에 워렌 버핏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이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리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둘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 말은 즉 버핏 회장님의 또 다른 암호화폐 간접 투자처가 BOA라는 것이죠. 지금 1월 말인데요. 3월 10일까지 약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왜 3월 10일이냐고요? 리플 가격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을 날이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2023년 7월 10일 연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연준의 지불 결제 시스템 페드 와이어를 폐기하고 2025년 3월 10일부로 새로운 결제 시스템 페드 나우로 변경하겠다. 기존 페드 와이어 시스템이 바로 리플과 지금까지 비교되고 있는 구시대의 시스템인 스위프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제는 페드 나우라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JP 모건 등 미국의 거대 은행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페드 나우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을 폐기하고 블록체인으로 옮겨와야 돼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올 3월 10일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계류 기간으로 대략 1년 반 정도를 연준에서 제시했던 것이고, 은행들은 사실 그동안 준비할 시간은 있었는데 강하게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걸 반대했었거든요. 은행들 입장에선 정말 욕지거리 나올 상황이었죠. 여튼 그것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막을 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새 시대의 수혜를 받는 기업과 코인이 등장하게 되죠. 리플은 사실 수혜를 받는다기보단 수혜를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시스템의 중심에 있게 될 텐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수혜받을 코인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히 있죠. 첫째, 리플 외에 다른 종목의 분산 투자입니다. 리플은 이번 금융 시스템 개편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우상향할 것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덩치가 매우 큽니다. 무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시총 3위예요. 그럼 이번 금융 시스템 개편에서 중요 역할을 맡으면서도 아직 시총이 작은 코인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이겠죠. 둘째, 금융 테마주 공략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제 막 행정명령을 뽑아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융과 기술의 규제 완화입니다. 즉,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인 핀테크와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이고 이것이 바로 2025년 암호화폐의 최대 상승 동력이 될 핀테크 테마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과 일치하는 코인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둬야겠죠. 너무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딱 1,200만 원만 사둬도 충분할 겁니다. 트럼프 집권 2년차 목표가로 100배만 잡아도 충분할 코인이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코인과 리플의 가격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힘이 없었던 과거를 벗어나 지금은 전고점을 지지삼아 이미 신고점을 달성한 상태이죠. 반면 이 코인은 금융 생태계의 강세 기대로 리플과 함께 동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형성됐던 이 고점이 워낙 강렬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돌파는 나오지 않았고 따라서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히든코인은 이번 연준에서부터 시작된 금융 시스템 개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코인으로 개발 초기 투자 유치 금액만 3억 달러가 넘는 금융 전문 기술자들이 총동원된 코인입니다. 이번 핀테크 테마에서 최고의 상승을 보여줄 코인으로 파트너십도 어마어마합니다. 엔비디아, 인텔, 구글 등 나스닥 상장사 40여 개가 이 코인을 기반으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죠. 이들 기업 역시 국제 결제 시스템 개편이 매우 시급합니다. 같은 날짜예요. 3월 10일. 그 시스템 구축의 중심에 이 코인 발행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먼 미래도 아닙니다. 당장 올 상반기에 이 코인은 엄청난 폭등을 예고하고 있다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 코인은 신청하신 분들께 종목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댓글창에 첫 번째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하나 있죠. 이것을 클릭하면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연결이 될 텐데요. 이 대화창에서 숫자 6번과 금융코인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확인 후 종목명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